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휴일이라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찜질방에서 어저께 밤에 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침에 어저께 온탕 냉탕 들어갔다가 막 거기서 뭐 또 사 먹고, 그리고 아침 늦게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이제 제 EBS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황기 생존 전략 세계 증시 1일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자입니다. 특히 오늘은 주말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봉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1부는 공개 방송입니다. 2부는 멤버십 방송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곧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다우 나스닥의 기본적인 차트를 보고 2부 멤버십 방송에서는 다우 나스닥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세계 증시의 주요 증시 전부 일주 월봉 연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반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옵션 만기였죠, 걔네가. 그래서 아마 더 뽑아 올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쇼커버링도 들어오고 그래프도 이쁘게 만들고 대반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반등이냐 대세 바닥치고 오르는 거냐, 그거는 월봉, 연봉, 분기봉까지 봐야지 알죠. 일봉 보면은 뭐 대세 상승이지.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1부 공개 방송, 2부 멤버십 방송. 2부 멤버십 방송은 일반인들한테는 안 보이니까 멤버십에 많이 와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할 자료입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요거 하나 안 했네. 하하, 참. 자, 잠깐만요. 자, 이게 나올라나 안 나오나. 네. 멤버십 방송할 때는 이거 마우스 할게요. 이게 마우스가 좀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개 방송일 때 할 거예요. 요 8개 차트 있죠? 여기는 상세하게 다우부터 시작해서 월드 인덱스까지 상세하게 삼선연한도 같은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어저께 했고요. 저녁 때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계좌 공개는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밤늦게는 환율. 어저께 환율이 미친년 널뛰기 했죠. 완전히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특히 N이 정말 뭐랄까, 이런 차트를 진짜 일봉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인가. 그러면서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그랬습니다. 국채,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고요. 상품에서는 별 특이한 게 없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환율, 특히 N에서 널뛰기 했고요. 그것 따라서 우리도 소폭 널뛰기 했고, 위안화는 널뛰기를 안 했고요. 국채가 요상합니다. 어저께 방송했던 거고요. 저녁 때 방송하고, 오늘 오후 정도에 환율 방송 마감 방송을 할게요. 왜냐면 새벽에 NDF 끝난 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대공황 시리즈는 작년 9월 7일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똑같다. 1929년 9월 7일과 2021년 9월 7일이 똑같다. 그래서 대공황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에 5월달에 숏포지션에 들어갔고요. 세계 증시는 9월달, 특히 미국은 11월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22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23일입니다. 월요일이 24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월 24일 월요일에 혹시 변동이 있을라나, 왜냐면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지금 미국 하는 거 보니까 폭등을 해가지고 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시장이 빠졌는데도 고퍼스가 10원 마이너스야. 고퍼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등한 거를 미리 이렇게 감안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공황 시리즈 때. 여기가 10월 24일이에요. 요 날이. 마우스가 잘 안 되네, 이거. 여기 요 날이 10월 24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자료를 네이버 카페에 올리고, 방송하는, 캡처하는 리스트입니다. 브로마이드는, 계속 진행하고, 내일 정도에 제가 오늘이나 내일 공지를 올릴 거예요. 코스피를 제가 작업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먼저 멤버십 가입하신 분이랑 차트 배포할 때 딱 멤버십 가입하신 분이랑은 차등을 둬야 되니까, 미리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리는 배송 날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 코스피, 그 다음에 다우도 이게 작년 연말 종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올 12월 말 종가 기준으로 1월 초에 다시 추가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사건 조금 더 추가할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그냥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아시아 시장 우리 소폭 마이너스였어요. 상위만 빼놓고는 전부 약보합 정도, 유럽도 약보합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랑 미국 할 때
미국이 선물이 폭락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다 마이너스 났거든. 근데 본장에 폭등을 했죠. 이렇게 다우가, 자 보세요. 다우 748포인트 31,000원을 넘겼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특히 31,000 뿐만 아니라 이게 30606 회복했죠. 지금 30606을 제가 볼 때는 5개월 전부터 떠들고 있는 것 같아. 30606을 아마 연말까지도 이거 갖고 떠들 거야. 오르면은 잡아내리고 떨어지면 잡아올리는 30606. 그게 탈장 패턴의 마지막. 나스닥은 12888을 깨졌지만 다운은 아직 안 깨진 거예요. 깨졌다 말았다 한 거야. 물론 나스닥도 연말에 가서 12888 회복하면 탈장 패턴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갔다 왔거든. 필라델피아도 폭등했고요. 러셀 다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MSCI 코리아도 1.6% 플러스 났어요. 50포인트로 회복했어요. 50포인트 깨져서 놀았거든. 이 50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 자,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달러 요 수익률을 보지 마세요. 요거는 얘 시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1440 한 5원까지 갔었나? 그러니까 그걸로 치면은 15원 떨어진 거죠. 45원까지가 16원 떨어진 거야. 16원. 마이너스 났잖아. 1429원이에요. 우리 본장보다 10원이 떨어진 거야. 그 NDF 시장에서는 16원 떨어진 거고, 특히 N은 152엔을 넘었었거든. 근데 5엔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는 2.4로 떨어졌지만 이거는 그 전날 종가, NDF 종가 기준이고, 그러니까 149엔에서 그냥 150엔 정도에서 2.48을 떨어진 거지만 장중에 152엔까지 갔었거든. 근데 위안화는 큰 변동이 없어요. 유로는 다시 당연히 반등할 거고, 달러 지수도 급락을 하고. 웃기는 거는, 자 보세요. 원보다 N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분자도 빠졌는데 분모가 더 빠졌어. 그러니까 N1 환율은 폭등했어요. 폭등. 1.6% 폭등이라니까. 967원이야. 아마 950원 정도 됐을 거라고. 950원. 950원에서 967원으로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 분모의 어떤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거의 전저점까지 오니까 요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환율할 때 요 N1 환율과 달러 1, 달러 N 요거의 관계를 보면 웃기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그 환율 방송학과 미리 했습니다. 자, 어저께 선물은 한 200포인트 마이너스나 있다가 시작할 때쯤 돼서 보합됐어. 그 다음에 급등했다가 조정받다가 하루 종일 올렸어. 그러면 그 전부터 풋옵션을 갖고 있는 세력들 큰일 났죠. 쇼커버링이 엄청 들어갔을 거라고 이거. 그 다음에 당일날 오전에 쇼 쳤던 사람들 또 환매해서 들어가고 널뛰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다우가 지금 주도주예요. 지금은 나스닥은 따라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고, 아직 나스닥은 이 고점 못 넘었잖아요. 그쵸? 한 5일 전에 고점을 못 넘었어. 장중 고점. 근데 다우는 5일 전에 고점을 그 3일 있다 넘고 또 3일 있다 또 넘었어. 그러니까 다우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차트는 방금 요 차트는 요 왼쪽에 보시면 인트라데이라고 있죠. 인트라데이. 여기 네이버 카페에 가서 인트라데이 버튼 누르면 요게 실시간으로 밤에 11시 12시에 켜놓으세요. 그러니까 껌뻑껌뻑 이게 아마 제가 60초가 아니라 30초마다 리프레시 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얘가 시세가 변하고서 밑에 차트가 한 10대 개가 쭉 밑에 나와요. 일봉 주봉까지 딱 나오거든요. 지금은 열흘짜리 5분 차트만 캡처해 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거는 36개월 때문에, 당분간은 36개월 12개월 때문에 계속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스닥, 코스피, 비트코인, 글로벌 인덱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15년 동안 한 번도 안 깨졌던 10년 이동평, 3년 이평선이 코로나 때도 안 깨졌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깨졌다가 반등했다 다시 깨진 다음에 지금 반등하죠.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이걸 여러분들 이게 월봉 아직 안 끝났지만 이 월봉이 지난달 음봉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얘는 아직 아니야. 다우는 거의 다 회복했어. 다우는 세요. 그러니까 다우가 어떤 시세 조정의 어떤 큰형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나스닥은 지금 따라다니는 정도예요. 이게 지난달 월봉 2달 빠진 거에 비하면 이번 달 반등이 약한 겁니다. 물론 다음 달도 이번 달 말까지 봐야겠지만, 다시 자 36개월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반등 못하면 12개월이 내려온다니까. 데드가 난다니까. 다다음 달 정도면. 그다음에 코스피는 이미 데드가 났어. 12개월, 36개월이 데드가 났어. 지금 이 차트는 36개월을 보자고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때 반등할 때, 야, 이거 회복하려나? 그런데 9월 달에 박살이 났죠. 10월 달에 반등하는데 36개월에서 노는 게 아니라 10년선에서 놀고 있어. 코스피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다우나 나스닥 이런 거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4개월째 제자리죠. 이거는 올라가려고 버팅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본다고 그랬어요. 빠지기 전에
다른 뭐 나스닥이든 다우든 위에서 좀 놀고 반등하고 그거 노는 동안 여기서 그냥 버팅기고 시간 끄는 거야. 즉 저는 대세 하락이라고 보는데, 대세 하락 중에 반등이 엄청 세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공황 때도 11번의 반등이 엄청 컸었어. 그때 다 대세 상승이라고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즉 다우를 보면 대세 상승 같아 진짜. 근데 다른 나스닥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 같은 거 보면 택도 없어요. 글로벌 인덱스 보자고요. 글로벌 인덱스 지금 증시가 반등할 때쯤 되면은요 환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 왜냐면 이렇게 여기도 아니네. 여기는 마우스로 할게요. 자, 분자는 스탁입니다. 분자는 스탁이고 나누기, 분모는 달러죠. 달러. 환율. 그 나라 각국의 환율. 자, 그러면 이 글로벌 인덱스를 올려야 돼. 올리려면 방법이 분자 올리고 분모 내리면은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이 그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주식이 반등할 타임이니까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환율이 끝났다, 꼭지 쳤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2,900원 환율, 그 다음에 N달러는 260엔 가기 전에 중간에 10번, 5번의 수많은 급등락이 있을 거라고. 지금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얘가 이번 달에 반등하면 36개월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회복했다가 맛이 갔잖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왼쪽 버튼에서 여기 메이저 버튼을 누르면 다우의 일봉, 주봉, 월봉 나오면서 이 세 가지가 한 세트거든요. 밑에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한 20개가 쭉 따라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요렇게 볼게요. 여기서는 그 대신 삼성 전환도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멤버십 방송에서 8개 4K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얘가 중위선이 이제 내려오고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데 볼린저 밴드가 내려오고 있을 때는 얘가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얘가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저항받고서 밀리는데 여기서 좀 시간만 끌면 그 21선이 돌아선다고. 돌았을 때 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윗밴드도 벌어지고 아랫밴드도 벌어진 거예요. 밴드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방향성은 모르겠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얘 미친년 널뛰기 하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서 오르면 볼린저 밴드, 어퍼 밴드를 밀고 올라간다, 벌리면서 올라간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로 딱 된다니까 이게.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빠졌으면요 그래도 밴드가 벌어져. 왜? 중심선이 따라 내려가거든. 근데 이번엔 따라 올라가죠. 자, 다우는 볼린저 밴드, 어퍼 밴드에서 놀고 있습니다. 주봉 3주째 상승하면서 156도도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자, 36개월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 지지받다가 깨지니까 다시 또 반등하고 여기서 놉니다. 근데 얘는 사상 최고치 넘지 않으면은 양전환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멤버십에서 확인할게요. 특히 얘는 36개월이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서 한번 코로나 때 맛이 갔잖아. 10년선에서 지지받았잖아. 근데 나스닥은 다르다 그랬죠. 나스닥. 자, 나스닥 볼게요.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3년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금 봤듯이. 자, 얘는 이제 21선 돌파를 했습니다. 자, 밴드는 위에서 중심선이 돌았을 거니까 얘도 살짝 벌어지는데 과연 이 밴드 위까지 간다면 밀고 벌리고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도 첫 반등이에요. 엄청 반등한 것 같은데 지난주 마이너스 났고 이번 주 플러스야. 자, 월봉 보세요. 월봉은 아까 다우는 여기서 보세요. 다우는 코로나 때 깨졌다가 올라왔잖아요. 36개월을. 근데 나스닥은 안 깨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뢰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깨졌잖아. 근데 반등했어. 다시 깨졌잖아. 그럼 다시 올라간다? 근데 되게 약하죠 지금. 지난번 반등할 때 이 짱대 양봉에 비해서는 이번엔 십자가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억지로 옵션 만기 때문에 다우가 폭등하니까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다우가 나스닥 멱살을 끌고 올라가는 꼴이야. 그런데 지금 상승의 10년 동안의 상승은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이었다고. 이번에 하락도 주도도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이. 다우는 별로 많이 안 빠진 거예요. 나스닥이 빠진 거지. 나스닥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같은 게 더 많이 빠진 거고. 그러니까 얘가 36개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얘가 두어 달 있으면 시간 지나면 12개월이 내려온다고. 여기 데드크로스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강하게 올라가서 얘가 데드가 나기 전에 꺾이고 있는 12개월을 돌려야 돼. 얘도 만약에 빠졌으면 12개월이 감아서 내려갔을 거라고. 근데 빨리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12개월이 꺾이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꺾이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도 꺾이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반등 못하고 빌리니까 12개월이 꺾여서 내려갔다고. 근데 얘가 여기서라도 돌리려면 얘가 급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기미가 얘부터 36개월에서 걸리고 12개월에 걸리고 또 일목균형표에 뭐에 걸리고 뭐 짱대 음봉에 걸리고 뭐 물량대에 걸리고. 그러니까 나스닥은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다우는 셉니다. 오케이. 그건 큰형님이야. 제일 마지막에 꺾이는 놈이야, 그놈은. 자, 이렇게 그래서 더 세밀한 삼선 연한도로 봐야지 대세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연봉, 분기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방송에서는. 자, 여기까지 공개 방송. 그래도 대충 엘리엇의 어떤 뷰는 이 공개 방송만 봐도 아실 거예요. 아마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뭐 멤버십까지 안 봐.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멤버십 안 들어오실 분들이니까 딱 봐도 아, 엘리엇의 뷰는 뭐구나 딱 간판하셨을 거야. 근데 이제 잘 그 초보자들이나 모르신 분들은 더 세밀한 삼선 전환도라든지 파라볼릭 같은 거 보시려면, 연봉 분기공까지 보시려면 멤버십으로 오이소, 네, 오이소박이 먹고 싶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